결혼식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죠.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통의 문자만이 도착했습니다. 미안하다. 결혼 못해. 내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된 순간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진실은 너무나도 가까이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소한 일상에 만족했죠. 제게는 특별히 뛰어난 점도 남들보다 부족한 점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잠시 방황하기도 했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잡고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참 긍정적이다, 강해 보인다 고 말하곤 했지만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언젠가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기적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의 직장 동료였는데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동료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퇴근 후 가볍게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저의 어두운 과거를 이해해 주었고 제가 숨기고 싶어 하던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함과 배려심은 메마른 제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저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만들고 신혼여행지를 알아보면서 매일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저희를 보며 천생연분이다, 정말 잘 어울린다 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첫사랑 이야기까지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주었습니다. 특히 대학교 시절 만났던 첫사랑과의 아픈 이별 이야기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 어렸고 그 사람에게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 결국 헤어졌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들었겠네. 이제는 내가 너 옆에 있어 줄게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꾸미는 일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친구들과 브라이덜 샤워를 하며 마지막 총각 파티를 즐겼습니다. 신랑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고 머리를 손질하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씩 식장으로 들어서고 신랑 입장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가 들어올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심장은 끊임없이 불길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설마. 최악의 상황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결혼식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결혼 못해. 단 6글자. 그 6글자는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웨딩드레스는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홀로 남겨진 듯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가 어떻게 결혼식 날 나를 버리고 도망칠 수 있지?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지만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그가 저를 버린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잊으라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그가 왜 마지막 순간에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저를 피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가 왜 저를 버렸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저를 피했고 가족들은 저에게 냉담했습니다. 그들의 수상한 태도는 저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어. 저는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그의 여동생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그의 유일한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태도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오빠가 왜 이러는지 알아? 왜 나를 버렸는지 말해줘. 저는 그녀에게 다그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갔고 그녀는 결국 저를 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 세상의 모든 것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사실 언니의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이 제 동생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 첫사랑, 그리고 그의 여동생. 설마? 그럴 리 없어. 제 첫사랑의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 제 약혼자의 이름은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언니의 첫사랑이었던 김민준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성이 바뀌었을 뿐. 김민준은 저의 친오빠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사실은 저의 첫사랑이었던 김민준이었다니. 그리고 저의 시누이가 될 뻔했던 그녀는 그의 친동생이었다니.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그가 저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였던 미묘한 표정 변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저를 피했던 이유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제 전화를 피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은 죄책감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저의 첫사랑이었던 김민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밝히는 것이 두려웠고 또한 제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숨긴 채 저와 결혼하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 했던 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가장 중요한 날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희의 사랑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고 저는 그 허상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습니다. 행복했던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저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가장 중요한 날 저를 비참하게 만든 그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저는 그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그가 저를 찾아올 때마다 냉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여동생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했지만 저는 그들의 고통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의 분노는 사그라지고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를 미워할수록 제 마음은 더욱 황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길을 걷다가 그의 여동생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매일매일 언니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언니를 버린 것에 대해 너무나 후회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끔찍한 상처를 주었지만 그 역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복수나 증오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증오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를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했고 그는 저를 만나자마자 다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하지만 정말 미안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그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존재로 남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저를 다시 붙잡았고 그를 향한 미움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감정을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저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찾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와의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상처투성이인 삶이지만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와의 관계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삶이 때로는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깊은 절망과 혼란 속에서도 용서와 자기 치유, 그리고 진실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식 날 버림받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며 모든 것이 무너졌던 제 삶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와의 기억, 가족과의 복잡한 관계는 평생 저와 함께할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상처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의 첫사랑이자 저를 버린 사람이었다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저는 그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에게도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독립과 자기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아픔과 상실을 겪었든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얽매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용서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어쩌면 흔치 않은 믿기 힘든 비극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 배신, 그리고 용서.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인 제 삶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결국 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진실들은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배신한 그를 용서하는 것이 저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증오와 후회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비극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용서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복수의 일기 TV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